돈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마라.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다 이러는 상태가 어떤 성공이랑 성취, 욕심을 부리는 것과는 이게 거리가 먼 세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주린이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몇 번이나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눈코 있게 저기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마라.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감정적인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더 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받고. 네. 목목 토론방 이런 데 가면 다들 화가 너무 많아서 막 엄청 이렇게 해서 동요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아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내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느꼈던 게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그 냄새를 맡는다든가 아니면 그게 자기 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영향이 끼칠 거는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한테 증권 방송 보지 말아라. 그리고 회사만 보면 되지. 굳이 뭐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고 그런 쓸데없는 노이즈에 나를 영향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펀드 매니저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자나 이런 분들이 제 방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이 막 방에 막 컴퓨터가 대여섯 개 있고 막 스크린이 막 큰 모니터 막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이 주식을 10년 갖고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여유로움이죠. 소장님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주식이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막 오히려 마음이 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이런 것과 명상과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까요? 마음 건강이라. 네. 사실 정말 진정한 어떤 마음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균형감을 갖는 거거든요. 균형감, 어느 한쪽에도 내가 편중되지 않는 균형감을 갖는 것과 현실을 똑바로 이렇게 직시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건강한 상태예요.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걸 참지를 못하고 또 팔아버린다는 거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재산이 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평정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재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테크 부자가 되는 데는 정말 마음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일상 속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나만의 노하우? 네.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우리 어머니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죽는 거 아니면 걱정할 거 없다.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주위에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되게 이제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해도 주식 올라가게 돼 있다. 좋은 기업만 고르면 올라가게 돼 있다. 근데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해봐도 돈도 나가야 되고 생각같이 직원이 안 해주는 것도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부담감이나 아니에요. 저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보지 않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브죠. 문제 해결이죠. 걱정과 고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민하는 거는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그거는 고민이에요. 네. 근데 걱정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저는 20대, 30대 때도 그러셨어요? 글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고 노력을 그렇게 안 해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기회가 많이 온다. 그거는 내가 터득한 것 같아요.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그 주식을 하면서 막 배우는데 찾아가시는 분이었나? 그건 아니고 그 한 5년 전에 둘이서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더 트레이더라는 건데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컨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게 되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주식은 매일매일 변하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그때 참여했었죠. 예. 그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일하던 회사가 스쿼드런 회사였는데요. 3박 4일 잡아서 네. 펀드 매니저를 전부 산속에 트레이닝을 받아요. 네. 마음을 비운다든가 힐링하는 거. 그래야 이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부장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CEO들한테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우리 사장님은 주식 돈에 관련된 일이셨고 저는 마음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된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전혀 연관성이 없었는데 또 철학적으로 가치적으로 좀 둘이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연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들을 때는 이 주식이나 경제 뭔가 부에 대한 이야기와 이 마음의 이야기는 사실 되게 반대,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그래요. 만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느냐. 놀랍게도 나는 너무 즐거웠다 모든 게. 주식을 트레이딩을 잘했다, 사고 팔 걸 잘했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 해요. 항상 호기심이 많았다. 투자를 일찍 시작했다.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부자를 즐겁게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운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운이 없으면은 사실 부자 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디서 떨어지는 황당한 꿈, 뭐 로또 당첨 이게 이제 운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가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라는 건 그 안에 좋은 관계도 포함되고 사람도 포함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거나 그런 사람은 그 운이 온 거를 알아채리지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 8년 전에 회사를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한 4년 정도를 매출이 없고 아침에 나와가지고는 막 다들 이렇게 파이팅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돌아가면은 이게 너무 모든 게 대탁 같고 제가 무능해가지고 투자도 못하고 매출도 없는 것 같고 잘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앞으로 흘리면서 자면서 여전히 선택의 문제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고 그런 어떤 안정적인 삶과 그리고 뭔가 성공하고 빛나는 삶 중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루는 게 가능한가?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런 실리콘밸리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 이미 그때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오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갔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왜 빨리 안 갈까?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바뀐 거죠. 우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기업이 내가 어떤 기업을 발견했을 때 야, 이 너무너무 멋있는 기업이다.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사람이 있고 이거가 지금 가격이 5만 원인데 7만 원 되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 7만 원, 5만 원 돼서 7만 원 팔라고 한 사람은 7만 원이 안 되니까 앵글. 근데 5만 원에 사서 정말 좋은 회사라 그러면 나중에 50만 원짜리가 되고 100만 원짜리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둘 다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거는 여유로움이에요. 밤에 자면서 눈물을 찌 흘리면서 자고 일어났지만 그 빛나는 내가 언제 올까 하고 생각하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빛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이 세상에는 값어치 없이 없어야 할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건강하다 이러는 상태가 어떤 성공이랑 성취, 욕심을 부리는 것과는 이게 거리가 먼 세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욕심을 부리고 안 부리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 욕심이 내가 진정으로 정당하게 나한테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건강한 욕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허황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되지도 않은 황당한 허황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한 나의 동기유발과 발전과 성취를 위해서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게 문제죠. 만약에 욕심이 없으면 무지하게 무기력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한국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말들, 그 책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한 게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고 이 화가 나는 그 말이 흑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록 돈은 없지만 노력을 해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고 내가 봤을 때 한국은 엄청나게 희망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지금 흑수저가 된 거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어떤 모티베이션도 없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그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그런 의문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부자가 안 되고 싶어도 돼요. 내가 지금 흑수저라고 해서 계속 이 신세를 비관하고 한탄하고 우울해만 하고 있으면 정말 나는 말 그대로 계속 흑수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깨어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과연 난 뭘 해야지 최상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실질적으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마음을 자꾸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연결해주는 통로가 결국에는 우리의 눈, 코, 입, 귀 촉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기뻐지는 것도, 마음이 슬퍼지는 것도, 막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 코, 입, 귀 촉을 다스리는 건강법, 구체적인 실천 팁을 정말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거를 알려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든 거죠. 제가 요새 제일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숲속 산책하는 거를 저는 잘 권해드려요. 요새 이제 숲속을 산책을 가시면은 일단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뭐 형형색색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들어있거든요. 나의 시각적인 정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런 아름다운 컬러들을 보면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고요. 새소리, 물소리, 내가 낙엽을 밟을 때 어떤 그 뽀시락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정말 있는 그 자체로 힐링이 또 되고, 숲속 안에는 엄청난 피톤치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완전히 펌핑 시켜줄 수 있는 피톤치드도 여유 있게 맡으실 수 있고, 오감을 그냥 거기 숲속 하나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멀티로 한꺼번에 테라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요즘 2020년에 신조어 중에 산쓰자, 공쓰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산에서 헬스하고 공원에서 헬스, 이제 못 가니까 막 2단계 때.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잘하셨네요. 걸었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산티아고가 한국에 또 있고. 그럼요. 그리고 꼭 우리가 이제 뭔가 힐링을 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라는 그 생각 자체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안전한 공간에서 이렇게 밝은 햇살을 맞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은 정말 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은 가장 귀한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여기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제 어딘가를 가서 따로 뭘 해야 되고 무언가를 또 새로 해야 되고 이거에 계속 얽매여 있거든요. 제가 되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일을 막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다가
한 뭐 2주 이렇게 돼가지고 히말라야를 가거나 산티아고를 가거나 안 되니까 지리산 둘레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일상에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일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다 끊고 어딘가를 떠나야지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돈을 아껴야죠, 그 돈을. 그리고 투자로 바꿔야지. 아 그러면 혹시 투자를 통해서 제가 이런 힐링을 엄청나죠.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미래에 노후 준비가 되고 있구나. 그게 힐링이거든요. 저도 원래 연예인 덕질은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막 집에만 있으니까 넷플릭스를 보다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야겠다 한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를 다 보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망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게 어디 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럼요.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상에서 그 순간 어떻게 포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그 순간에 짧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챙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행위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누군가 아무도 없고 고요한 상태에서 나 혼자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일단은 놔버리셔야 돼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누가 있든 없든 시끄러운 곳이든 시끄럽지 않은 곳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명상을 내가 막 뭔가 가부좌를 틀고 산에 가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수시로 때때로 잠깐이라도 깨어나서 아, 내 호흡에 집중해 봐야지 아니면 잠깐 내가 밖으로 나와 있는 나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돌려서 나한테 한번 집중해 봐야지 이렇게 잠깐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명상이에요. 뭔가 오감의 트리거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숲속 산책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이 순간도 숲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백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뭐 공기중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 공간 자체가 정말 숲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죠. 과흥분된 교감신경이랑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 밸런스가 맞으면서 정말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얘기하면 또 아로마 또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테니까 집안에 있는 과일을 응용하라, 활용하라는 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귤을 이렇게 깔 때 어떠세요? 귤 깔 때 그 상큼한 냄새, 새콤한 냄새가 확 퍼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냥 아로마 테라피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장님이 점심 식사하다가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낙엽 태우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불멍인가요? 하늘 이렇게 멍 보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뒷마당에서 낙엽 태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도 나고, 자작자작 그다음에 소리도 나고. 시각, 부각 다 들어가 있죠. 불안의 시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그런 항상 마음이 매일 드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환경과 조건은 사실 뭐 부처님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거나 뭐 천지개벽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중에서 좋은 것에 집중하면서 기왕이면 즐겁고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내가 살다 보면 찬스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기회예요. 정해진 게 더 슬프죠.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재밌죠. 더 마이웨이로 생각해도 되나요? 일단 나를 먼저 믿겠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렇다고 해서 내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